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리액트 거리 10분 만에 개념 이해하기라는 영상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린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해당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리액트 쿼리는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웹브라우저 앱에서 사용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버는 API 서버,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우리가 작성한 리액트 앱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AJAX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때 AJAX를 이용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이 시점에 서버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서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상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뷰를 렌더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객체 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버에서도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상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스테이트는 다음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와 실제 통신을 할 때 받아오는 API의 응답 값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에서 서버에서 이제 DB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와서 서버 상태 값으로 가공을 한 이후에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시점에 API 호출을 통해 서버에 있는 서버 상태 값을 JSON이나 아니면 다른 포맷의 형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서버는 특정 시점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가져와 서버의 상태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요청에 담긴 특정 값을 이용해 정보를 가공해서 메모리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줍니다. 이때 메모리에 들고 있는 값을 서버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테이트입니다. 최초 데이터의 발생지가 클라이언트이고 두 번째는 서버에서 전달받은 값입니다. 따라서 최초 데이터의 발생지가 서버입니다. 리액트에서는 이제 익스터널 스테이트로는 리덕스나 머백스 저스텐드, 조타의 리코일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상태값을 관리하고 리액트 API로 제공하는 컨텍스트 API나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인터널 스테이트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테이트는 특히 UI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UI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모달의 열고 닫힘을 표현하는 상태값, 그리고 어떤 버튼이 클릭되었는지에 대한 상태값, 그리고 현재 창이 리사이징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특정 상태값 등등이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처럼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 유형에 대해 인터널 스테이트와 익스터널 스테이트로 나눌 수 있고 이 인터널 스테이트와 익스터널 스테이트는 각각의 컴포넌트, 토스트, 테이블, 모델과 같은 상태값을 이제 리액트 API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통해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버 스테이트 값을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액트에서는 서버의 상태 값을 받아오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시점에 AJAX 호출을 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는데요.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와 스스테이트 호출을 통해 응답 당시의 서버 스테이트를 컴포넌트 스테이트로 랩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저 이펙트를 통해 이제 랩핑한 경우는 다음처럼 응답 값을 set 스테이트를 통해 이제 내부 인터널 스테이트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앱이 서버 스테이트와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에 대한 로직을 나누어서 선언을 해줘야 이제 내부 UI 스테이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앱이 간단하다면 유저 스테이트와 콘텍스트 API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잘 다룰 수 있는데요. 앱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성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이미 잘 만들어진 바퀴인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의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상태 관리 툴이 다양하지 않았을 당시만 해도 이제 리덕스나 마빅스와 같은 몇 가지 상태 관리 도구가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서버 상태값을 받아오기 위해 리덕스는 덩크나 사가, 옵저버브가 같은 비동기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차용을 했고, 마백스는 자체적으로 클래스나 함수를 만들어서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를 미리 선언했던 옵저버브란 필드에 초기화시켜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리액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를 클라이언트 상태값으로 랩핑하는 이러한 과정이 학습 곡선을 급격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사가의 제너레이터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액트 쿼리는 훅 기반의 로직들로 되어 있어서 해당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서 상태값의 변경을 간편하게 파악해서 리렌더링을 유발하게 해줍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기 전까지 스테이트라는 용어는 암묵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만을 가리켰는데요. 리액트 쿼리가 서버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만 신경 쓰기에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줘야 할 작업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앞서 설명했었던 리덕스와 마빅스를 사용했을 때 비동기 패칭을 UI 스테이트로 랩핑하는 과정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만약 10초 뒤에 앱에서 표현하는 데이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에서는 폴링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웹소켓과 같은 서버에서 상태값이 변경했을 때 이를 통지받아서 UI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방식을 추가로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A 페이지의 특정 컴포넌트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페이지 전환을 하여 B 페이지에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라면 A와 B 페이지에서는 스테이트 스토어에 해당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로직이 각기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로직을 추가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제 리액트 쿼리는 이러한 데이터의 캐시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앞서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주요 구현 포인트, 서버 상태가 스테일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처리 로직과 두 번째로는 캐시 로직, 이 두 가지 처리를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구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리액트 쿼리는 데이터의 캐시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몇 초 이후에는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다. 데이터에 변경점이 있을 경우에만 리렌더링을 유발한다. 유저가 탭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 창을 이용하다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데이터를 패칭한다. 데이터를 다시 호출할 때 응답이 오기 전까지 이전 데이터를 계속 보여준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외부 컴포넌트로 해당 에러를 전파한다. 등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패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에러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을 엑시오스를 통해 해결하듯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상태값을 일치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에서 부가적으로 개발자가 작성해야 하는 로직들을 리액트 쿼리의 API와 인터페이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리액트 쿼리는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프론트 개발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인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버전 4까지 나왔는데, 이 리액트 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지금은 테스트 쿼리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쿼리는 리액트 쿼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우터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들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리액트 쿼리를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로 탑재를 해서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스테이트 오브 JS 이제 2022 서베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한번 사용했을 때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었었던 API인 TRPC
같은 라이브러리 또한 리액트 쿼리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인 리액트 쿼리를 10분 만에 이제 설명하는 이 영상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액트 쿼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